배달 특급이 출시 20여 일 만에 총거래 20억 원을 달성하며 배달앱 시장에 경쟁력 있는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1일 출시한 배달 특급의 총거래액이 20억 원, 총 주문 건수 7만여 건을 돌파했고 가입 회원도 9만 명,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도 약 15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12월 23일 기준 세계 시범지역의 배달 특급 가맹점 역시 약 5,700곳으로 현재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배달 특급은 그간 독과점 체제의 배달앱 시장에서 수수료로 고통받던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된 공공 배달앱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상생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지난 1일 출시 당일에는 약 4만여 명의 회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설치 페이지가 잠시 마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9일 만에 올해 목표했던 총거래액 1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첫 주말이었던 지난 5일과 6일에는 각각 1억 4천여만 원, 1억 3천여만 원을 기록하면서 배달 특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한 바 있다. 지난 11일 배달 특급이 총 거래액 10억 원을 달성했을 당시 서강대학교 김동택 교수는 성공의 첫 번째 척도로 삼았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고 배달 특급이 공공성을 살리면서도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화폐 사용률에서도 큰 효과를 입증했다. 출시일인 1일부터 21일까지의 총거래액 중 지역화폐 사용률은 약 62.6%로 절반 이상을 나타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경제 상승에도 배달 특급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입증했다. 파주 맘카페의 한 회원은 아이 육아하면서 밥차를 먹기 힘들어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배달 특급의 지역화폐 할인 등과 함께 이벤트 당첨으로 큰 혜택을 보고 있다며 칭찬하기도 했다. 배달 특급은 현재 만족하지 않고 24일부터 총 9일간 매일 다른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더욱 많은 회원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는 정부의 외식 쿠폰 정책,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 등과 맞물려 소비자 수요에 발맞추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 특급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며 총 거래액 20억 원을 달성한 것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운영과 더불어 배달앱 시장의 정상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방역수칙 위반 적발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사항 단속을 실시하고 총 19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맞춰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도시, 군 공무원 및 경찰 2천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식당, 카페와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 6건, 매장 내 취직 행위 2건을 적발했다. 또 종교시설과 관련해 대면 예배 인원 제한 초과 5건, 게임장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 위반 1건 등 모두 19건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 사항을 관할 시 군에 통보해 집합 제한 금지 위반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기타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의 이유흥 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주 1명과 이용자 3명이 고발 조치됐다. 김포시 소재 비청소년 게임장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음에도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시 C카페는 민원인 제보를 받고 불시에 방문 확인 결과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구리시에 있는 D학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학원 문을 잠그고 학생 3명에게 강의를 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도는 23일 0시를 기준으로 발령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준에 맞춰 크리스마스 연휴 및 연말 연시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도는 지난 14일부터 긴급 예비비 2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민간단체 및 참여 희망 도민 천여 명을 경기생활속 방역지킴이로 채용했다. 이들은 식당, 카페, PC방, 마트 등을 순회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 준수 궤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 23일까지 8867건을 궤도했다. 생활 속 방역지킴이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로 인한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의 반발과 저항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자율적 방역 참여를 높이고 있다. 다음은 경제적 재기 지원 돕기 위해 생계형 체납자 직접 찾아 결손 처분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4번의 결손 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선 시군이 결손 처리를 하는 사례는 많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 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 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 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왕시의 주소지를 둔 48세 기혁씨는 사업부도 후 도박 중독에 빠져 가정을 잃고 일용직으로 월 100만 원을 겨우 벌어 3인 가구를 부양하고 있었다. 이후 도박 상담센터를 다니며 정상적인 삶을 위해 노력했지만 하루하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다. 실태조사 결과 도는 기혁씨의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 2천만 원을 결손 처분한 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에 연계했고 기혁씨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천시의 주소지를 둔 61세 니은씨는 사업부도 후 신용 10등급으로 파산 선고를 받고 현재는 청소부를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배우자는 건강까지 악화돼 병상에 있는 상태였다. 도는 실태조사 후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 1천만 원을 결손 처분했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80세 디귿씨는 고령으로 별도의 경제활동이 없었지만 본인 명의로 소재를 알 수 없는 차량 96년식 이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 600만 원이 체납돼 있었다. 도는 실태 조사 후 해당 차량이 사라진 것으로 판정하고 압류 해제 후 체납액 600만 원을 결손 처분했다. 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 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가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그동안 결손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일선시군도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결손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독촉장 발급 비용, 중복 점검 등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뉴스입니다.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환경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은 올해 12월 25일부터 다세대, 단독주택 등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연립주택, 빌라는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희망하면 올해부터 동참할 수 있다. 그동안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 가치 재생 원료임에도 색깔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섞여 버려져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연간 최대 10만 톤에 이르는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고 쓰레기 배출량 저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서는 기존 플라스틱 배출함과 구분되는 별도 투명 페트병 전용 배출함을 마련해야 한다.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 업체에서 선별과 재생원료 처리 과정을 거쳐 기능성 의류, 가방 등에 쓰이는 의류용 원사로 만들어지거나 재생용기로 재생산된다. 도는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실천될 수 있도록
G버스와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시군과 협업해 공동주택 별도 배출함 설치, 수거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공동주택과 재활용업체를 연계해 투명 페트병의 안정적인 처리도 지원할 계획이다.